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바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강력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정말로 보수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년 뒤 코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대선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수에서는 후보자조차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나 강력해 보이지만 그 내막을 열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내분들로 갈등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이제 대선일 때는 친문, 문재인 세력으로 이제 하나로 헤쳐 모여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일단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대권 후보로서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이낙연이나 아니면 또 이재명 이런 사람들 자체가 친문 세력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당권 세력인 친노 쪽에 가까운 당권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엉이 모임으로 대표가 되는 삼철로 대표가 되는 이 원조 친문 이렇게 이제 또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갈등이 지금 계속해 가지고 표면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윤미향 씨 사건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도 이 세 집단 자체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죠.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현재 지금 비주류 가운데 치고 나오고 있는 사람으로 이재명 지사가 있는데 자, 현재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이 지금 이낙연 씨고 2등이 이재명 씨입니다. 두 사람 전부 다 친문 세력이 아니고 비주류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죠. 당권파, 친문, 그리고 이재명계 이 세 집단의 갈등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세 사람이 이제 이번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김태년 씨 같은 경우는 친문으로 분류가 되지만 동시에 당권파로서 이해창계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해철 씨 같은 경우는 원조 친문이자 삼철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이 부엉이 모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성호 의원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세 파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나 지금 높고 그리고 또 문재인을 등에 업고 있는 이 친문 세력들의 힘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이 당권파와 그리고 비주류 이 두 세력이 서로 조금 연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비주류 친이재명계가 전략 투표를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즉 강세인 전해철 의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김태년 의원 쪽으로 표심이 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원내대표 투표에서 정성호 의원은 9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전 의원보다 친문 색채가 옅은 김태년 의원에게 비주류표가 쏠렸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한 수도권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만 마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미 친이재명계와 그 다음에 당권파인 이해창계 두 세력이 전략적으로 연합을 했었던 것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랬던 것이죠. 당권파인 이해창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밀었던 것이고 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해철을 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갈등의 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호남 세력, 호남의 민심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가 바로 그날 아니었습니까? 그날에 굉장히 조금 주목할 만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김태년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찬의 힘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86세대나 호남 출신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런 호남 세력의 움직임 자체가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그곳을 방문했었을 때도 드러났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지사가 그곳에서 뜻밖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환대가 있었냐면은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과도 확 달라진 것으로 지역민들이 이 지사를 전략적 선택카드 중 하나로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친문으로 분류도 되지 않고 친노 쪽으로 분류가 되지도 않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 자체가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친노나 친노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낙연 전 총리죠. 현재 지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당대표를 맞냐 안 맞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맞는다 할지라도 당 지금 규범 때문에 당대표를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요소가 많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차처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당 내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입김 자체가 약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대권 후보 1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력 자체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과 친이 이 사이에 지금 세력 갈등이 굉장하죠. 근데 재미난 것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친박이 친이가 집권하는 걸 못 봐주겠고 또 반대로 친이가 친박이 집권하는 걸 못 봐주다 보니까 중간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종인 세력이 지금 뜨고 있는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친노랑 친문 사이에서 서로가 집권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다 보니까 비주류가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비주류 이낙연이나 아니면 이재명 이 세력과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노 세력 이 지금 당 내에서 뭔가 당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노 세력 간에 뭔가 지금 묘한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연합이 나타나는 것이 윤미향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도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이 윤미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과 깊이 있게 상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친노 세력이라고 분류가 되는 박범계 의원도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오늘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 본인의 소명과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송영길 의원이 있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죠. 가장 친문은 나다. 이해찬은 친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 송영길 의원은 윤미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 부친에게 준 7,580만 원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언론이 마구잡이로 그 사안을 키우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미향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도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문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친문이라고 지금 자명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윤미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비주류계인 어떤 이낙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친노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범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윤미향에 대해서 뭔가 당적인 차원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구색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비주류계와 친노 세력이 뭔가 연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친문 세력과 지금 갈등 구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타이밍에서 친문 세력에서 비주류계인 이재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듯한 모양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에 이어 이규민 당선인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냐? 친문 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탓이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재명계의 결국 장난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규민에 대한 제명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윤 당선인과 지금 관련되는 의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쉼터 건물 아닙니까? 근데 그 쉼터 건물을 7억 5천만 원에 구입할 때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당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당선인이 이재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보 진영 자체가 친노와 친문 비주류 간에 지금 치열한 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보수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쪽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떻습니까? 선 넘었다 라고 하면서 윤미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윤미향 국조는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나갔다라면서 그 국조를 안 하겠다라고 접어버렸죠. 뒤쪽으로 같은 경우는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막 봐주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 패거리들이 지금 정치를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라는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답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넌센스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참으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이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될 것인가 그 틈을 우리가 잘 파고드는 그 지점을 잘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